안녕하세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질병에 따라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1860년대경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덴마크 의사인 닐스 핀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닐스 핀센은 235.7 나노메타, 즉 자외선 영역인데 여기 이 주파수 영역에 있는 에너지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핀센은 이 공로로 인해 가지고 1903년에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항생제는 프레민이라는 사람이 1928년에 발견한 페니실린이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이 1928년에 프레밍에 의해서 발견은 됐지만 이것을 사람들한테 실제로 임상을 한 거는 1941년부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갈 194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생제가 없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핀센이 자외선이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한 거는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최초의 항생제가 2차 대전 끝날 때쯤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 현대의학의 역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핀센의 이 발견품은 지금도 왜 병원이나 뭐 미장원이나 사원에 가면 자외선 살균기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외선은 살균을 할 수 있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 또 아주 놀랄만한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이먼드 라이프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세균과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데에도 특정한 빛의 주파수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이프 머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의 1세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라이프 치료기라는 걸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주파수 에너지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독일 의사인 페페르는 1935년에 253.7 나노메타의 이 광량자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빈혈이라든지 혈액암을 치료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의사들이 임파선암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을 치료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 핀센이 처음 항생제로 개발한 이 광량자는 암을 치료하는 영역, 또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영역, 또 혈구세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든지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 주파수에까지 그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5, 60년 전부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특정한 환부의 온도나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체온을 38.5도나 41도 이상으로 올리는 전신 온열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죠.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는 50Hz 내외의 적외선 파장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40도가 41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심부에 있는 암세포, 종양의 온도가 또 40도, 41도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설사 종양이 40도, 41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 암세포가 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계란 후라이를 반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이 방사선 치료처럼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반숙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숙된 달걀은 병아리를 못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손상을 받은 암세포는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체온 전체가 이렇게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세포에 있는 단백질도 변성이 오게 되는 거죠.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암 치료처럼 정상세포가 회복하기를 기다려서 3주에 한 번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는데 이 치료할 때는 30분마다 혈액 검사를 하는 등 면밀한 환자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치료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년 전에 유럽에서 열린 온열학회에 참석했을 때 재미난 발표를 봤는데, 유럽의 어느 병원에서는 잠수부들이 산소통 매잖아요. 환자가 산소통을 메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온열 치료의 역사와 온열 치료에 대한 생리학적인 분류, 그 치료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치료, 광량자 산소 치료나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